앞으로 더 다양한 사연 소개할 수 있도록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자는 거실 서랍장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다. 1982년 봄 남편과 함께 이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 남편은 36, 자신은 34이었다. 빚을 내서 마련한 작은 집이었지만 온 동네가 부러워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있었고 봄이면 진달래가 피었다. 준호가 태어난 것도 딸 준이가 첫걸음을 뗀 것도 모두 이 집에서였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 준호가 결혼하면서 며느리 은지와 손주들이 들어왔고 조용했던 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10살 민수와 7살 지은이가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제잘거렸다. 영자는 손주들을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다. 김치볶음밥에 달걀말이, 소시지 구이까지.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은 따로 메모해 두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요즘 힘드시죠? 제가 이 집 관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영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그런데 준호의 눈빛에는 무언가 더 있었다. 며느리 은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날 밤 영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준호가 정말 어른이 되었어요. 이제 이 집을 맡기고 싶대요. 당신도 좋아하겠죠?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오래된 장롱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집문서와 함께 남편이 남긴 편지가 있었다. 여보, 내가 먼저 가더라도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가 함께 만든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영자는 편지를 다시 접어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며느리 은지가 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아침 드셨어요? 제가 미역국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영자는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같이 먹자꾸나. 우리 은지는 정말 살가운 며느리야. 은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있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준호가 다시 말을 꺼냈다. 엄마, 제가 대출도 받아야 하고 아이들 학원비도 있고 해서요.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두면 여러모로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엄마는 평생 여기 사시는 거예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런데 갑자기 딸 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잘 지내시죠? 오빠가 뭐라고 하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준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준호는 매일 저녁 퇴근하면서 어머니 곁에 앉았다. 엄마, 제가 이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잘 지키고 싶어요. 영자는 아들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준호는 어려서부터 착한 아이였다. 중학교 때는 신문 배달을 해서 용돈을 벌었고 대학 때는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해결했다. 은지도 거들었다. 어머님, 저희가 평생 모시고 살 거예요. 명의만 준호 씨 앞으로 해두면 세금도 절약되고 나중에 손주들 학자금 대출받을 때도 유리해요. 어머님은 늘 이 집의 주인이세요. 은지의 말은 달콤했다. 특히 손주들 얘기가 나오자 영자의 마음이 흔들렸다. 민수가 할머니 품에 안겼다. 할머니, 우리 영원히 같이 살 거죠? 할머니가 해주는 김치볶음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영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할머니가 평생 너희랑 같이 살 거야. 지은이도 따라 말했다. 할머니 최고. 할머니 사랑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딸 준이는 계속 반대했다. 엄마, 집은 엄마 이름으로 두세요. 오빠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영자는 딸의 말을 흘려들었다. 준이야, 내 오빠를 좀 믿어봐. 은지도 얼마나 착한 며느리인데. 준이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다. 준호는 서류를 준비해왔다. 엄마, 이거 보세요.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증여세도 거의 안 나온대요. 그리고 여기 봐요. 엄마가 평생 거주할 권리를 명시해뒀어요. 영자는 빽빽한 글씨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 내가 알아서 잘했겠지. 은지가 차를 가져왔다. 어머님, 이거 홍삼차예요. 요즘 기력이 떨어지신 것 같아서 특별히 달였어요. 영자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났다. 우리 은지는 정말 효녀야.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뭘 더 바라겠니? 은지는 살며시 서류를 영자 앞으로 밀었다. 그날 밤 영자는 꿈을 꾸었다. 남편이 나타나서 말했다. 여보,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영자는 꿈에서 깨어나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다. 감나무 그림자가 마당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다음 날 준호가 또 찾아왔다. 엄마, 실은 제가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있는데 자산 증명이 필요해요. 이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으면 큰 도움이 돼요. 엄마도 제가 출세하는 거 보고 싶으시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잘 되는 게 엄마 소원이지. 2024년 3월 15일 영자는 동사무소로 향했다. 준호와 은지가 양옆에서 팔을 잡아주었다. 어머님, 계단 조심하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은지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영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은지야.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공증 사무실에서 직원이 물었다. 어머님, 정말 이 집을 아드님께 증여하시는 게 맞습니까? 본인 의사로 하시는 거죠? 영자는 잠시 망설였다. 준호가 재빨리 말했다. 엄마, 제가 평생 모시고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도장을 찍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영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40년 전 이 집을 처음 계약할 때도 이렇게 손이 떨렸었다. 그때는 기쁨에 떨렸지만 지금은 왜인지 불안했다. 하지만 아들의 환한 웃음을 보니 그런 불안은 금세 사라졌다. 집에 돌아오자 은지가 잔치를 준비했다. 어머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갈비찜을 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민수가 할머니께 편지를 읽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영원히 함께 살아요. 영자는 행복했다. 그런데 준이가 또 전화를 했다. 엄마, 집 넘겼다면서요? 정말 그러신 거예요? 영자는 딸을 안심시켰다. 그래, 넘겼어. 하지만 평생 여기서 살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준이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날 밤 준호와 은지의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우리 집이야. 리모델링 좀 하자. 애들 방도 넓히고. 영자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다. 그들도 자기 집을 꾸미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일주일 후 준호가 도면을 가져왔다. 엄마, 집을 좀 고치려고 해요. 엄마 방은 그대로 두고 거실하고 주방만 현대식으로 바꿀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가 살기 편하게 해야지. 하지만 도면을 자세히 보니 자신의 방이 많이 작아져 있었다. 은지가 덧붙였다. 어머님, 요즘 미니멀 라이프가 대세래요. 방이 작으면 오히려 관리하기 편하실 거예요. 영자는 무언가 이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만 했다.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리모델링이 시작되었다. 영자는 임시로 작은 방으로 옮겨야 했다. 공사 기간 동안만이에요, 어머님. 은지의 말이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후에도 영자는 작은 방에 그대로 있어야 했다. 원래 방은 민수의 공부방이 되었다. 애가 중학생이 되니까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대요. 준호의 설명이었다. 영자의 새 방은 창문이 북쪽을 향해 있어 햇빛이 잘 들지 않았다. 겨우 장롱 하나와 침대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좁았다. 40년간 쓰던 화장대는 버려졌다. 낡아서 새 인테리어와 안 어울린대요. 은지가 말했다. 영자는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사준 화장대를 잃고 한참을 울었다. 거실도 완전히 바뀌었다. 영자가 아끼던 소파와 장식장이 사라지고 모던한 가구들이 들어왔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도 치워졌다. 요즘은 벽을 깔끔하게 두는 게 트렌드래요. 은지의 말이었다. 영자는 자신의 흔적이 하나씩 지워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주방도 영자에게는 낯설었다. 새로 들여온 인덕션은 사용법이 복잡했다. 어머님, 이게 더 안전해요. 가스레인지는 위험해요. 은지가 가르쳐줬지만 영자는 적응하기 힘들었다. 결국 영자는 주방 사용을 포기하고 방에서 전기포트로 라면을 끓여 먹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옛 친구 순자가 찾아왔다. 영자야, 집이 완전히 바뀌었네?
근데 너는 어디서 자니? 영자는 작은 방을 보여주며 쓴웃음을 지었다. 순자가 속삭였다. 영자야, 이게 맞는 거야? 내 집인데 내가 왜 이렇게 구석에 있어?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가 할머니 방에 왔다. 할머니, 우리 방 멋지죠? 엄마가 다 새로 꾸며줬어요. 영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좋겠구나.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민수가 나간 후 영자는 좁은 방 안을 둘러봤다. 이곳이 정말 내 집일까? 낯선 기분이 들었다. 저녁 식사 시간 은지가 말했다. 어머님, 오늘부터 저녁은 따로 드시는 게 어때요? 애들이 학원 다녀오면 늦거든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 편한 대로 해. 그날부터 영자는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추억이 되었다. 준호가 어머니 방에 들어왔다.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요. 영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준호야, 엄마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거지? 준호가 당황했다. 당연하죠, 엄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준호의 눈은 영자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문 밖에서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타입캐스트입니다. 5월 어버이날이었다. 영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예전에는 이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아침을 먹었다. 하지만 거실은 조용했다. 은지가 나와서 말했다. 어머님, 오늘 저희 친정 가야 해요. 저희 어머니도 어버이날이라서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녀와라. 낮이 되자 딸 준이가 찾아왔다. 엄마, 어버이날인데 혼자 계세요? 영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준이는 화가 났다. 오빠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영자는 딸을 달랬다. 괜찮아, 은지도 친정엄마가 있잖니? 준이는 한숨을 쉬며 어머니를 꼭 안았다. 그날 저녁 준호 가족이 돌아왔다. 은지가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어머님, 이거 친정엄마가 보내드린 거예요. 영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받았다. 안에는 스카프가 들어있었다. 고맙구나, 은지가 말했다. 그런데 어머님, 앞으로 거실은 저희가 주로 쓸 것 같아요. TV도 애들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볼 거고요.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그래, 알았어. 방으로 들어가며 뒤를 돌아봤다. 은지가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영자가 매일 보던 아침 드라마는 이제 볼 수 없게 되었다. 작은 방으로 돌아온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며칠 후 영자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은지가 들어왔다. 어머님, 냄새가 너무 심해요. 애들이 싫어해요. 앞으로 된장찌개는 자제해 주세요. 영자는 가스를 끄며 사과했다. 미안하구나. 몰랐어. 은지가 말했다. 그리고 어머님, 이제 여기 우리 집인데요. 제가 주방은 알아서 할게요. 그 한마디가 영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우리 집 40년간 영자의 집이었던 곳이 이제는 며느리의 집이 되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눈물이 흘렀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준호가 어머니 방에 들어왔다. 엄마, 은지가 그런 말 했다면서요? 은지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영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준호야, 엄마가 불편해? 준호가 당황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영자는 더 묻지 않았다. 그냥 나가렴. 피곤하구나. 그날 밤 영자는 일기를 썼다. 오늘 은지가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내가 어리석었다. 하지만 나도 여기서 40년을 살았다. 내 추억이 내 인생이 있는 곳인데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일기장을 덮으며 영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6월이 되자 장마가 시작됐다. 영자의 작은 방은 습기가 차서 곰팡이 냄새가 났다. 제습기를 켜달라고 했지만 은지는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거절했다. 어머님 방만 따로 켜드릴 순 없어요. 영자는 창문을 열고 선풍기로 버텼다. 기침이 시작됐다. 손주들의 교육 문제로도 자주 충돌했다. 영자가 민수에게 용돈을 주자 은지가 화를 냈다. 어머님, 애들 교육에 간섭하지 마세요. 요즘은 경제 교육이 중요해요. 함부로 돈을 주면 안 돼요. 영자는 손주에게 용돈도 마음대로 줄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울면서 할머니 방으로 왔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힘들대요. 영자는 놀라서 물었다. 왜 할머니가 뭘 잘못했니? 지은이는 모르겠다며 계속 울었다. 영자는 손주를 달래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신이 이 집의 짐이 되었구나. 영자가 오래된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려 했다. 은지가 반대했다. 어머님, 집에 사람 부르지 마세요. 애들 공부에 방해되고 집도 지저분해져요. 영자는 결국 친구들과 밖에서만 만나게 되었다. 40년간 손님을 맞던 집에서 이제는 손님을 부를 수도 없었다. 준호도 점점 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다. 엄마, 은지가 많이 힘들어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영자가 물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세대 차이 같은 거예요. 서로 맞춰가야죠. 하지만 맞춰야 하는 것은 늘 영자였다. 병원에 가려고 준호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했다. 준호가 난감해했다. 엄마, 오늘은 좀 바빠서요. 택시 타고 가세요. 영자는 빗속에서 우산을 들고 택시를 기다렸다. 예전에는 아들이 항상 병원에 함께 갔었다. 이제는 혼자 가야 했다. 의사가 물었다.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영자는 쓸쓸히 웃었다. 저녁 식사 때 은지가 폭발했다. 어머님, 제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매일 간섭하시고 잔소리하시고 저도 이 집의 안주인이에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영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미안하다. 내가 조심할게. 그날 밤 영자는 울면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준이가 전화했다. 엄마, 거기서 나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영자는 거절했다. 아니야. 아직은 괜찮아. 내 신세는 지지 않을 거야. 준이가 울먹였다. 엄마, 왜 그렇게 사세요? 영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감나무도 비에 젖어 축 처져 있었다. 8월의 무더운 날이었다. 준호가 어머니 방에 들어와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영자는 불안한 예감에 손이 떨렸다. 무슨 일이니? 준호가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전세 매물 목록이 들어 있었다. 엄마, 혼자 사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세요? 영자는 믿을 수 없어 아들을 바라봤다. 준호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준호가 시선을 피했다. 은지가 더 이상 못 견디겠대요. 매일 싸우느라 애들한테도 안 좋고요. 엄마도 여기서 눈치 보며 사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은지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는 게 들렸다. 시어머니가 나가주시면 그 방을 서재로 쓸 거예요. 남편도 동의했어요. 영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며느리뿐 아니라 아들도 그랬구나.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날 어디로 보낼 건데? 준호가 봉투를 열었다. 여기 근처에 깨끗한 전세 아파트가 있어요. 보증금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월세도 제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 집에서 나가 전세 살면서 내 신세를 지라고? 그때 민수가 방으로 들어왔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곧 이사 가신대요. 저 슬퍼요. 영자는 손주를 안았다. 민수야, 할머니가 너 보고 싶으면 놀러 올게. 민수가 울먹였다.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은지가 들어와 민수를 데리고 나갔다. 애한테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준호가 다시 말했다. 엄마, 일주일 안에 결정해 주세요. 이미 집도 몇 군데 봐뒀어요. 영자가 물었다. 일주일? 40년 살던 집에서 일주일 안에 나가라고? 준호가 화를 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영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영자는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녔다. 마당의 감나무를 만져보고 남편과 함께 심었던 장미를 바라봤다. 거실 벽에 있던 못자국을 쓰다듬었다. 거기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제는 모든 게 남의 것이 되었다. 아니, 처음부터 남의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딸 준이에게 전화했다. 준이야, 오빠가 나보고 나가래. 준이가 분노했다. 엄마, 당장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내가 오빠한테 전화할게요. 영자는 말렸다. 아니야, 그러지 마. 이미 다 결정된 일이야. 나도 이제 혼자 살아볼 때가 됐나 봐. 준이가 울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평생 고생만 하시고
영자는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다. 준호가 태어났을 때 첫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모든 사진 속에서 영자는 웃고 있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 영자는 앨범을 덮고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평소 왕래가 없던 시동생 박준수가 찾아온 것이다. 형수님, 들었습니다. 준호가 형수님을 내쫓는다면서요? 영자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니? 준수가 화를 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가 준호한테 전화했더니 뻔뻔하게 자기 집이니 자기 마음대로 한다더군요. 형님,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준수가 서류를 꺼냈다. 형수님, 이거 보세요.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맡긴 겁니다. 만약 형수님이 어려움에 처하시면 이걸 쓰라고 하셨어요. 서류를 보니 남편이 따로 마련해둔 적금 통장이었다. 3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여보, 당신이 이런 것까지 준비해뒀었구나. 은지가 듣고 있다가 뛰어나왔다. 그 돈도 준호 씨 아버지 유산이니까 준호 씨한테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준수가 차갑게 말했다. 형수님, 이런 사람들하고 한시라도 같이 있지 마세요. 형님 명의로 된 건 형수님이 쓰시라고 한 겁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제가 변호사한테 확인했습니다.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다. 삼촌, 이건 가족 문제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준수가 조카를 노려봤다. 준호야, 내가 정말 내 아버지 아들 맞냐? 아버지가 이 모습 보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 부끄럽지도 않니? 준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은지만 발을 동동 굴렀다. 9월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영자는 조용히 짐을 쌌다. 시동생 준수가 구해준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했다. 남편이 남긴 돈으로 보증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할 계획이었다. 준호는 미안한 듯 어머니 주변을 맴돌았지만 차마 말은 걸지 못했다. 은지는 오히려 짐 싸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나섰다가 준수의 눈빛에 움츠러들었다. 이삿날 아침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다. 영자의 오랜 친구들이었다. 순자가 앞장서서 말했다. 영자야, 우리가 다 들었어. 이렇게 보내드릴 순 없어. 친구들이 모은 돈 봉투를 내밀었다. 영자는 손을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나 돈 있어. 친구들은 봉투를 억지로 영자 손에 쥐어주며 울었다. 민수와 지은이가 울면서 할머니를 붙잡았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제가 크면 할머니 모시고 살게요. 영자는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우리 민수, 지은이 건강하게 잘 자라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할머니는 늘 너희를 사랑한단다. 은지가 아이들을 떼어내려 했지만 아이들은 놓지 않았다. 영자가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자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준호야, 일어나. 내가 무릎 꿇을 일 아니야. 그저 각자의 삶을 사는 거야. 너도 내 가정을 지켜야지.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서로 잘 살자. 마지막으로 감나무를 한 번 더 바라봤다. 그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영자와 남편의 청춘이, 준호와 준이의 어린 시절이 그 나무 아래 묻혀 있었다. 영자는 감나무를 향해 작게 인사했다. 잘 있어, 고마웠어.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다. 뒤에서 준호가 엄마 하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새 아파트에 도착한 영자는 먼저 남편 사진을 거실 장식장에 모셨다. 여보, 우리 새 집이에요. 작지만 아늑해요. 창밖으로 공원이 보이네요. 당신이 좋아했을 거예요. 영자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다. 억지로 지은 게 아닌 마음에서 우러난 미소였다. 저녁이 되자 준이가 찾아왔다. 엄마, 제가 반찬 좀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거 우리 애들이 할머니 드리라고 그린 그림이에요. 영자는 딸을 안았다. 고마워, 준이야. 그런데 이제 나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이제야 진짜 내 공간이 생긴 것 같아. 준이가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다. 정말 괜찮으세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한 것 같아. 아프긴 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과정이었나 봐.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나를 위해 살 거야.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은 것 다 해볼 거야.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이야. 준이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면서도 안심했다. 엄마, 멋있어요. 영자는 딸과 함께 웃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다.